경제와 투자를 생각하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주식시장의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단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고요. 이제 기업 실적이고 그 밖에도 뭐 뉴스, 테마, 지금 저 PBR 정책 많은데 사실 아는 분들은 아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이 유동성의 흐름들이 그러나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큰 변화를 대비하지 않은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있는데요.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잘 체크하시는 분일 겁니다.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 오늘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키워드 몇 개 가운데 일단은 미국 연준이나 FOMC 관련된 스탠스를 좀 알고 하는데요. 엊그저께 제롬 파월이 이제 FOMC에서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했다가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은 또 그와 상관없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오는데요. 네. 이제 FOMC는 잘 넘어간 겁니까? 그 관련해서 FOMC나 연준의 스탠스 관련해서 대표님이 좀 눈여겨보시는 점은 어떤 거예요? 예, 우선 네. FOMC 1월 FOMC에 대해서는 뭐 어제 전문가들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일단 먼저 그 부분 말씀하기 전에 오늘도 이제 시장이 강한데 네. 제가 이제 이 MTN 방송에 올 때마다 항상 시장이 강해서 저는 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좋은 분위기로 좀 경쾌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보다는 미국을 좀 중심으로 많이 분석을 하는데요. 미국을 분석하는 이유는 미국은 아무래도 좀 합리적으로 좀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네. 좀 논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좀 되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접근합니다. 우선 FOMC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네. 첫째는 이제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해서 3월이 인하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파월 의장님께서는 3월 어렵다. 3월 어렵다. 좀 박았죠. 예. 일단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좀 더 충분하게 물가에 대한 데이터를 좀 확인할 때까지는 그랬죠. 좀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겠다. 이 부분은 12월 달에 파월 의장님이 좀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면서 시장이 되게 강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물가를 좀 잡지 못하고 경기가 다시 진작되는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수를 좀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계속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유동성이 좀 말라가기 때문에 유동성인 측면에서 혹시 양적 긴축이 작년에 3월 달에 생겼던 은행의 뱅커런 같은 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나. 그래서 좀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을 감축을 하고 중단에 대한 부분에서 논의를 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3월 달에 일단 논의를 하겠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는 감축하기 힘들다. 이 부분을 설명드릴 거거든요. 예. 일단 우선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이 도시표는 제가 올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인플레이션 문제가 고착화된다는 게 금리 충격을 줘서 경기 침체를 가야지만 물가가 떨어지는데 그래야만 해결이 된다. 시장은 항상 빠르게 피복 기대를 하고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경기 침체로 못 가서 다시 이제 소비를 진작하면서 생기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예. 그런 악순환의 구조로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또 이제 파월 의장님께서 또 반복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연준의 위원들도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좀 네. 확보하고 또 싶다는 게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가랑 과거에 1970년대 진행됐던 물가 차트인데 흐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과거에도 검은색이 지금입니다. 예, 그죠? 예. 파란색이 이제 1970년대에서 86년 사이. 쭉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예. 다시 한번 올랐던 경험들이 근데 있어서. 이때도 연준에서 이제 했던 이제 실수 중에 볼커의 실수가 있습니다. 볼 볼커. 예. 볼커 의장님께서 79년도에 물가가 좀 떨어지니까 기준금리 떨어뜨리셨거든요. 근데 또 다시 이제 소비가 살아나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1980년 초반에 이전보다 더 많은
기준금리를 상승을 시켜줬어요. 네. 이렇게 물가가 이제 기조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는 충분하게 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섣불리 그 물가가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금융 정책을 좀 완화로 가면 또다시 이제 소비가 생겨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가 수준을 충분하게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 물가가 떨어진 부분 좋은데 이 상태가 충분하게 6개월 정도 진행이 된 거를 확인하고 싶은 네. 게 그 파월 의장님의 의중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 정책 금리에 대한 그 기대가 좀 후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이제 연준발 유동성이 좀 축소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적 긴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잠깐만요. 되는데 제가 이제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할게요. 예.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연준의 스탠스인데 연준의 스탠스는 네, 물가를 더 확실히 잡고 가겠다는 거다. 그게 이제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 대표님이 유동성 전문가이고 유동성인데 시중의 유동성이 상당히 고갈될 수 있다. 시중이라면 뭐 미국이나 글로벌 이유인데 지금 사실은 유동성이 굉장히 각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문 대표님은 유동성이 고갈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는 논리인데 그 근거가 뭔지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전 세계 유동성은 네. 그 사실은 빠지고 있습니다. 아, 빠지고 그렇습니까?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앙은행 기준으로 네. 빠지고 있는데 네. 이미 이제 그 이머징 국가 중심으로 해서 금리를 좀 떨어뜨려서 향후에는 이제 금리를 그 인하를 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는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지금 주식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논리고요. 그 양적 긴축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2023년 4월 달에 유형 연원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기준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예, QT 양적 긴축인 거죠? 네. 저희가 지금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 양적 긴축이 1차가 아니고 2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차의 기준으로 해서 2차를 잡았는데 네. 그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그 연준의 부채 항목이 있는데 네. 이 금액이 미국의 명목 GDP의 10% 수준에 올 때까지는 양적 긴축을 감축 없이 진행을 하겠다. 네. 그리고 명목 GDP 대비 9%가 됐을 때부터는 처음 진행하고 있는 양적 긴축의 양의 절반을 진행을 해서 추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명목 GDP 대비 8% 수준이 됐던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중단하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징을 하겠다는 게 원래 그들의 이제 계획인데 지금은 어느 수준쯤 와 있다고요? 네. 지금은 사실은 지급 준비금이 명목 GDP 대비 예. 14%까지 지금 아직은 증가했습니다. 높군요.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갈피 잔고가 빠르게 이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네. 지급 준비금을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다. 여기 시장의 논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재무부에서 나오는 그 모든 데이터, 연준에 있는 데이터, 유동성 데이터를 보니까 시장의 우려감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여갈피 잔고는 2분기까지도 일단은 2천억 이상에서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 데이터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3분기에 미국 재무부의 그 채권 발행에 따라서 3분기 정도가 됐을 때 여갈피 잔고가 예. 좀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는 양적 긴축이 그 축소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네. 전문적으로 이제 추론했다는 근거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이제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이제 채권의 네. 그 일별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거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만 보시면 3분기 중에 됐을 때 여갈피 잔고가 제로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연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적 긴축은 시장의 어떤 그 우려나 그런 거에서 그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양적 긴축 역시 진행되기 때문에 연준발 유동성 축소는 계속 진행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타임키퍼 역할이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지준, 지급준비 이런 건 들어보셨는데 역알피, 머리 아프다, 어렵다 생각하실 텐데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렵다는 게 이게 막 수학 푸는 거죠. 어렵다는 거는 낯선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주로 네. 올인하다 보니까 채권시장에 이게 어려운 게 낯설어. 그죠? 네. 새로운 용어 외우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글로벌 유동성의 키고 그게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연준은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적 긴축 QT를 3분기 정도까지는 지속한다. 근데 재무부가 작년에 채권 발행 엄청 해가지고 시장에 자금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그러면 미국 재무부가 채권 발행 그렇게 덜 합니까? 자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금 네. 그 공급을 적게 하진 않는데 예. 이게 항상 예전에 빌렸던 부채가 만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기가 돌아오고 새로 발행하는 그런 거를 합해서 순발행인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제가 유동성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좀 쉽게 이제 예를 예,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엔진 2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엔진 2개가 그 출력이 나와서 비행기가 뜨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연준발 추진, 하나가 재무발 추진이라고 하면 좋은 편이네. 2023년도는 그 연준발 추진은 오히려 엔진이 꺼져 있어서 힘이 빠지는 상태고 재무부가 막 돌렸군요. 재무부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돌렸는데 2024년도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상대적으로 2023년도에 재무부가 엔진이 가했잖아요. 네. 그런 힘이 딸리니까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이쪽 그 연준에서 힘을 받아서 출력을 해야지 그 속도로 가야 하는데 이거는 그대로 같이 힘이 빠진 상태가 되는 조금 거죠. 전처럼 QT를 계속 하니까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두 가지의 그 추진체가 엔진의 힘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떨어지고 추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율을 저는 이렇게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재무부에 대한 설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네. 쉽게 이제 이렇게 접근했는데 예. 그 박사님 그 돈이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말은 이제 돈을 어떻게 찍어내느냐보다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냐는 의미니까 뭐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뭐 열심히 일해서 소득 높여서 돈을 만들고 수입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근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고 근본이제도, 예. 그 뭐 신용화폐 시스템 들어보셨는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신용화폐죠. 신용을 담보로 해서 네.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이면 제가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 복식 보기표를 들었는데 네. 네, 표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네. 그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 이 돈은 뭐냐면 정부의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쉽게 말해서. 그게 시중에 돈으로 유동성으로 나간다. 그죠?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해서 정부가 새롭게 그 재정 지출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면 그거를 이제 시중에서는 이제 채권을 사니까 네. 민간에서는 자산을 갖고 가게 되고 민간에서는 부채 항목이 소위 말해서 유동성을 공부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정부가 찍어낸 모든 부채가 돈이 되냐? 그건 아니고 그 쉽게 말해서 돈은 그래도 중앙은행에서 발권해서 그 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앙은행은 그 담보 가치가 높은 거를 돈을 담보로 해서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SVB 사태를 보면 금리의 변동이 심하면 채권 가치 떨어지기 때문에 담보물 가치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때 돈은 정부가 찍어낸 3개월 미만의 만기 국채에만 한해서 돈이 공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미국에서 단기채 중심으로 국채를 찍었기 때문에 재무부에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2024년도는 미국의 그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단기물보다는 장기물 국채를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재무부발 시중 유동성이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은 뭐냐면 어려우시죠?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낯설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핵심은 미국이 사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니까요. 뭐 미국만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그죠? 돈들이 거기가 핵심이니까
미국의 연준은 지금 올해 돈을 막 늘릴 형태가 아니다. 지금 적어도 QT를 한다고 3분기까지 하고 돈을 막 찍어내던 재무부도 어쨌든 올해는 조금 다운된다.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건데 재무부는 유동성 줄어드는 걸 뭐 기사 자료 대표님 자료 보니까 삭제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든다. 대표님 말대로 그러면 금융시장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주 제가 아주 그 극단적 예를 들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다시 코로나가 터지고 락다운을 경제에 시켰으면 그럼 당연히 뭐 충격이 있으니까 뭐 주가 좀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빠졌어요 지금? 그러면 박사님은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그런 위기가 온다면 뭐 많은 분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주식을 사겠죠. 이유는 뭐냐면 2020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학습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정부나 연준은 망하게 안 하기 위해서 다시 돈을 풀고 그렇겠죠.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20년 여러분들 뭐 이코노미스트에서도 표준 모델 나왔지만 실물 경제하고 금융의 디커플링이 되게 심했을 때 그때도 그 주식시장이라든가 전세 금융시장이 되게 강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강한 것처럼.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실물 경제보다는 유동성 사항이 그렇죠. 유동성이 증가하면 바로 금융시장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시는 표를 제가 이제 왜 단기채하고 장기채 발행 비중을 왜 봐야 되냐면 2023년도 8월 달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11월 초부터 다시 상승을 계속 해왔고요. 지금 현재까지 좀 이어져 있는데 그 국내 시장은 1월 달에 좀 빠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중국에서 경기 진창을 한다고, 증시 부양한다고 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하락했을 때 국면이 뭐냐면 장기 국채 발행 비중이 확대될 때는 쉽게 말해서 금리도 상승하고 주가도 빠집니다. 그리고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이 확대가 될 때는 주식도 올라갑니다. 아까 제가 시중에 돈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냐면 단기 국채 발행이 많으면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 제가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2월 달부터 다음 이제 2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FOMC를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분기말 그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하는 QRA에 대해서 잘 생소하실 텐데 그 얼마 전에 그 QRA 통해서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그 지표를 보면 2분기에 그 단기채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얼마나 줄어드냐면 제가 여기 그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2분기에 그 QRA 전문가인 코미스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2023년 2분기에 단기 국채 순발행은 마이너스 3천억 달러가 오히려 증가가 아니고 많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삭제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뭐냐면 만기가 돌아온 만큼 발행을 안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그 빌렸던 예를 들어서 뭐 신용담보 부채가 만약에 만기가 돌아오면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힘듭니다. 그러면 그 돈만큼 바로 저희 그 자산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럼 거의 삭제되는 측면에서 유동성에서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채가 저렇게 단기 국채 순발행이 마이너스가 하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요인, 핵심 요인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빨간색에서 말씀드린 건 제가 말씀드린 그 아까 시장에서 말한 건 단기 국채 대비해서 장기 국채 발행 비중이 확대되면 그 제가 보여드렸던 요 차트처럼 차트를 좀 보시면 그 주시장은 다시 하락하게 되고 그 또 장기물 국채 또 공급이 많아지면 장기물 또 공급의 현상에서 장기물 시장 금리가 또 상승하는 현상을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적어도 2024년도 상반기는 그 연준의 양적 긴축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정책 금리 하락이 좀 후퇴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계속 감소될 거고 재무부는 그동안 그 단기 채권을 발행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유통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단기 채권 발행이 축소되고 오히려 2분기에는 상당폭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재무부를 통해서 발행되는 시중 유동성이 많이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직관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줄면 미국 주가도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미국 주가 충격을 받게 되면 뭐 이머징 우리 같은 시장이 못 올랐으니까 우리가 오를 거가 아니라 같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를 안 해왔는데 그 미국이 금리를 상승시킬 때 중국은 절대로 기준금리를 인하 못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증시 관련돼 있는 부양 그 자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쉽게 말해서 ELS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상해하고 홍콩에는 상당히 많은 스노우볼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이 그 미국의 그러니까 홍콩하고 상해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쉽게 낙인 프라이스를 하락하는 현재 가격이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트레이더들이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형태로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좀 중국 당국이 위험했기 때문에 증시 그 부양 자금이 들어가면서 안정이 됐고 아무래도 중국에 이제 증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최근에 그 한국은행이나 지금 금감위원장 우리나라도 주주하는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좀 좋아지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미국의 유동성 영향을 좀 그렇겠죠.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장주 대표님과 함께 오늘은 장이 좋은데요. 사실은 이 변동성에 대비할 때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주가 충격을 미리 좀 알고 대비할 때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사실 장이 좋으니까 바로 이때 얘기해야죠. 주가 막 밀리는데 이런 얘기하면 사실은 더 안 좋은 건데 세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가 핵심적인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경기 얘기인데 유동성이 줄어들더라도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시장이 잘 버티지 않을까 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 경제를 상당히 경기 연착륙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우세한데요. 대표님은 동의하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 현재 상황은 사실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강하죠. 예. 어저께 아틀란타 GDP 나고도 굉장히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 볼 때 일단 12월에 FOMC 기준이 지나서 지금 1월 FOMC 냈던 기간 45일 동안 변화를 그 제가 좋아하는 이제 후배 애널리스트가 좀 정리했던 거를 제가 차용을 했는데 보시면 하드 데이터로 봤을 때는 되게 좋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좋은데 그 내부에 드는 소프트를 좀 찾아보면 소비는 좋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좀 생산을 보시면 지금 ISM 제조업 지표가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 자료가 발표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ISM 제조업 지수가 14개월 연속 지금 수축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 그 금융위기 갔을 때가 ISM 제조업 지수가 11개월 연속 수축이거든요. 그럼 사실 그런 거 보면 제조업 경기가 지표는 안 좋죠.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일은 예상보다 좋지만 여전히 50보다 밑에 있는데 지금 15개월 연속 50 밑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데이터를 참고하면 19개월 연속 만약에 ISM 제조업 지수가 50 밑에 있고 수축 국면이면 100% 경신체 들어갑니다. 상황이. 그리고 고용도 보면 약간 저희가 고용 되게 좋은데 이 부분도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서비스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급락해서 서비스 고용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나거든요. 네. 그리고 물가가 지금 보면 이제 피크아웃 치고 좀 했다고 하지만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이 향후에 물가에 영향을 주시는데 그 부분이 좀 불안한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없을 거로 시중에서 보는데 문 대표님 시각은 그와 달리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눈에 보이는 데이터보다도 실제 미국 경제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점을 전략을 찍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쭉 널어놓고 어쨌든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안 좋을 것 같아요라고만 끝나면 뭔가 좀 방점이 안 찍힌 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인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문 대표님이 얘기한 그런 위기의 징후들이 있다면 주식을 상당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까? 네. 제가 이제 이게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약간 디커플이 심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고평가돼 있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데 한국은 또 보면 그렇게 그렇죠.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밸류를 보면. 하지만 미국 시장이 빠지면 한국도 영향을 받는데 일단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고평가된 걸 보면 미국을 제한 나머지 국가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자금들이 미국을 많이 쏠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미국에서 유동성이 많이 빠진다고 하면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자산은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미국 주식시장이 빠지게 되면 한국 주식시장이 안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네. 그러면 그런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언제쯤으로 보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를 지난번에 제가 문 대표님을 닥터둠이라고 표현했더니만 닥터둠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오면 시간이 한 2분 정도 이제 남아서 2분, 1분 반 정도 전략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대비하고 변동성을 이용해야 됩니까? 그 박사님 제가 출연할 때마다 시장 좋았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의견을 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좀 드리면 네. 2월 달은 미국의 유동성이 빠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QRA를 통해서 미국의 재무부에서 중기채 발행 비중이 올라가고 단기채 발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무부 역시 시중 유동성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월 달은 미국의 기술 중심의 그런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의 욕구도 있고 해서 미국 시장은 하락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최근에 이제 하락했던 거에 대해서 오늘까지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리커버리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미국장이 하락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좀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실제적으로 유동성이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해서 채권 투자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든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채권 발행 물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떨어진 폭은 제한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해서 국내 환율이 좀 떨어진 거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좀 단기물 그런 채권 중심으로 투자를 좀 하면 좀 많이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장주 대표님과 함께 위기의 징후들이 안타깝게도 보인다. 그런데 그걸 이용하면 올해 이 변동성을 이용하면 오히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었는데 역시나 시간이 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다 못했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